D-All-U 넥소입니다. 원래 2세대. 이니시움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니시움이 이제 시작, 네. 출발. 제네시스랑 또 비슷하네. 그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수소 세상을 여는 시작이다. 그럼 기존의 넥소는 뭐야? 걔는 이제 뭐 프로토타입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소 세상을 열어가겠다. 네. 청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전기차와는 또 다른 그렇죠.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네. 이 수소는 사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고, 그렇죠. 또 우리 지구에도 수소가 많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 원초적이에요. 사실 원자 구성을 봐도. 가장 가벼운 원소고, 네. 그리고 또 부피를 줄이는 게 관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가볍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해서 700바로 카본 탱크에 저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니까. 네네. 요거를 이제 액화를 시키려면 이제 줄 톰슨 그 공법으로 해서 저온 253도에서 이거를 냉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돈이 많이 든다. 그렇다.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데, 싸요, 생각보다. 수소를 뭐 개질하거나 아니면 천연 수소, 녹색 수소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탱크롤이 강철 탱크로 200바로 밀어넣게 되면 그러면 얼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소량을 무한정 나눌 수가 없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송유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기존의 송유관에는 또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 취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금속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제 카본으로 만든 송유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카본 수명도 15년이야. 이것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0년마다 까가지고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카본이 폐기할 때 오염 물질이 엄청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수소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카이스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뭐 대한민국이 핵융합 관련해서 그렇죠. 이 플라즈마를 지금 1분 가까이 시연하는 거 성공했었죠? 네. 얼마 전에? K스타에서 네네네. 플라즈마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국가 네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언맨의 아크리액터에 나오는 상온 뭐 생융합은 뭐 꿈도 못 꾸고 아직. 아직은 네. 뭐 먼 얘기인데 또 뭐 발전 속도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소가 가장 청정 에너지이고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고, 네. 지금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료 전지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전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뭐 많이 이제 컨텐츠들이나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이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하를 이제 우리가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화학작용을 이끌어내는 게 수소전지 스택입니다. 근데 이 수소전지 스택이 비싸요. 왜 비싸냐? 이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비싸. 첫 번째는 백금과 같은 캐털리스트에 들어가는 비싼 소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기체를 통해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금이 30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1g당 지금 한 4만 원 정도 하나요? 그래도 여전히 비싸네요. 이 백금이 사실 금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원소인데, 또 금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백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값은 뭐 그램당 12만 원이 넘는데 백금은 한 4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30g이라고 그래봤자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서 가격을 막 수천만 원으로 높이는 게 그 전해질이에요. 그 전해질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 화학 반응을 반복하면서 성능이 열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16만 킬로미터 정도밖에는
개런티를 아직까지 못했죠. 그 정도밖에. 사실 좀 네. 아쉬웠던 점이죠. 그러니까 1세대 넥소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 그렇죠. 뭐 보조금 받아서도 4천 가까이 4천 정도. 예.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스택만 그것만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3, 40만도 아닌 16만 원 너무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2세대 넥소가 나왔어요. 네. 이 넥소가 지금 이니시움으로 나왔는데 컨셉카 디자인 그대로네? 거의 요새 현대그룹이 보여주는 게 네. 컨셉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양상까지 네.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디자인이 아이오닉5하고도 좀 닮아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포니를 약간 오마주한 느낌도 네네네. 있어요. 특히 프론트가 네네네. 네. 비전 74를 이렇게 윗부분만 놓고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닮아 있어요. 네. 특히 전면부의 맞아요. 사각, 저 프론트 라이트랑 그렇죠, 그렇죠. 느낌들이 라지에이터 쪽에 전면부에 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네. 픽셀 라이트 이쪽 부분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네. 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도 포니를 오마주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성 있는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세대 넥소도 이니시움이라는 컨셉트카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출발이라 이거지. 그렇죠. 국산차의 출발이 사실 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미쓰비시 차대와 엔진을 사용을 했고, 디자인은 조르제토 주지아로, 네, 이딸 디자인에서 했고, 또 그걸 성사시킨 CEO가 이제 영국인 CEO라서 네. 무려 4나라가 다국적으로 붙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네. 글로벌 프로젝트였어요, 포니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포니 쿠페라는 역작을 디자인 해놓고서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당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네. 수소 시대로서 이제 진입을 하는 넥소가 1세대 모델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대중화를 이루겠다라는 포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가 기존의 넥소가 609km였는데, 요거는 650km로 좀 늘어났고, 네, 좀 늘었네요. 출력도 113kW에서 150kW로 150kW, 네. 이제는 대중차로서 탈만해졌어.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투스테이지 인버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 스테이지 인버터가 좋은. 아니 150kW에 왜 투스테이지 인버터가 들어갔냐. 이거 그렇죠. 150kW면은 닭 잡는 칼인데 왜 소 잡는 칼인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현대가 왜 그러냐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유는 우리가 아까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 문제가 관건이다.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 그렇죠. 그게 바로, 부하를 줄여주는. 그렇죠. 이거는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때그때 전기를 생성을 해서 발전기처럼 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하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 부하로 전기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의 전력량을 소모할 때 네. 요 부하를 줄여주면 방전 C레이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전 C레이트가 내려가면 모든 전지의 SOH는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50kW라고 하니까 전보다 출력이 올라간 것 같지만 네. 상시 출력은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투 스테이지 인버터가 다 돌면서 네. 최대 출력을 다 내게 되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인 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차. 어떻게 보면 이 차는 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대비 네. 엄청나게 챙겨가는 차예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 스택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배터리 비싸다고 하지만 그거의 네. 2배 이상 비싸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경제적이면서 전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SOH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투스테이지 인버터. 여기에는 SiC 6개 반도체가 2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2배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50kW대 이런 대중차, 이것도 3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보조금 적용하면. 그렇죠. 네네. 판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 차는 제조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제공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열겠습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기업의 어떤 전망, 네. 또 미래 가치, 네. 그걸 통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품적인 가치를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소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니까 네. 이걸 구입하는 분들의 소비자들의 또 불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거지. 네.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상세가 돼야지 네.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네네네. 살려는 또 얼리 어답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통해서 일상 영역에서의 저부와 네. 그걸 통해서 출력 시레이트가 아주 낮게 평균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기존의 16만 정도를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만 이상 개런티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한 1.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한 5만에서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현대가 얼마나 그거를 개선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수소는 아직까지 생산도 문제지만 운반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개질 같은 천연가스에서 개질하거나 부생수소와 같은 방식이 아닌 녹색 수소, 네. 친환경 발전을 통한 전기분해, 친환경 전기로 전기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이용하는 등의 녹색 수소가 생산도 문제지만 네.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송하느냐가 이제 사실 문제인데 네. 액화 시설이 많이 빠르게 늘어나서 단가가 일단 내려가고 그 운송 과정의 혁신 그리고 또 카본 탱크의 가격이나 네. 그리고 연료 전지 스택의 또 빠른 가격이나 및 수명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뭐 사실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 배터리 밑에 달아서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소도 시간 문제다. 네.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걸 걱정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수소가 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이 아마 네.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 저는 약간 오히려 좋아요. 약간 뭐랄까요, 좀 더 원초적인 SUV다워졌다랄까. 약간 와일드한 맛도 있고요. 그런 멋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지금 이 픽셀 디테일이 네네. 4개를 이렇게 모아놔서 아, 저것도 이제 현대 모르스보를 또 네네. 네? 4개를 모아놨어. 그러니까 4개 446. 모아놔서 네. 또 새로운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런 느낌, 이 픽셀 라이트를 현대가 고집하는 이유가 네. 이 디지털적인 느낌 이런 저 것들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헤드램프 옆에 있는 것도 4개야. 그렇죠. 네, 저렇게 밑에도 4개야.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잘한 것 같고. 이게 이제 한자에서는 4개가 죽을 사자지만 서양권에서는 네. 균형 잡힌 사방, 그렇죠.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그 완벽한 균형을 의미하는 숫자가 또 4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자동차에서 좋아하는 네. 4 곱하기 4. 그렇죠. 아, 이거 어른 숫자 좋아하잖아. 자동차 바퀴가 4개예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상하기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생겼고요. 그러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디자인이 너무 좋다. 너무 이 공기 저항 개수를 잘 생각해서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더 접히기도 많이 접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아까 우리 아이오닉 6도 봤지만 네. 더 유려한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이. 아래쪽에다가 네. 이렇게 홈을 이렇게 네. 팔았는데 요거는 좀 난해한데? 근데 요것도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지. 기능적인 목적보다 네. 이 디자인상의 목적이 큰 것 같은 캐릭터 라인이고 약간 더 SUV의 와일드함을 강조하는 그런 건가? 그런 모양 같습니다. 뭐 제 취향은 아닌데 어쨌든 그 밑에 이렇게 스커트 부분 네. 또 네. 요 휠하우스 부분 이런 것들도 SUV에 맞게 무광으로 해서 해놨어요. 휠도 너트 커버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공력 휠인데 이 개구유를 대구이도 엄청 완전히 전비 네. 위주로 해서 다 덮어놨군요. 네. 네. 이래야 또 수소 충전할 때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런 거 치고 전면적은 좀 넓어서 그러네요. 네, 이게 공기 저항 개수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빠지는 거를 네. 여기서 좀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디자인의 역점을 두려다 보니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출발에 맞게 포니의 어떤 아이덴티티, 네. 그건 유지해야 되니까. 또 시작임과 동시에 아이오닉 5, 앰비전 74 그리고 포니 쿠페 뭐 이런 것들을 오마주해서 새로운 출발에 맞게
디자인을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당히 복고적이면서 네네. 현대적인 느낌도 좀 있고. 그렇다고 아예 신경을 안 쓴 건 아닌 게 네. 완전 평면이 아니고 곡선이 여기서 확 그러네요. 들어가는 네. 구성으로 돼 있어서 측면부로 네. 바람이 크게 아마 저항을 받지 않게 많이 그래도 애를 썼네요. 저 플루이딕 네.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그래도 꽤 신경을 썼을 겁니다. 공기 저항을. 아 근데 기본적인 그 비례가 네. 마음에 들어요. 저도 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 단단해 보여. 그게 단단해 사실, 보여.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제 SUV답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SUV가 너무 CUV 같이 네. 요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얄쌍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좀 네. 각이 져 있으면서 두툼하면서 네. 이런 맛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후면으로 이렇게 빠지는 곡선도 보면 네. 여기를 이렇게 저 탁 찍혀 올렸네. 이게 되게 좀 특이한데 네. 사실 이런 영상으로 가공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요즘. 후면 팬더가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아예 네. 독립판이잖아요, 지금 이게. 참 특이한 디자인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또 나름 멋들어집니다. 희한하네요. 이래서 좀 단단해 보이면서 그런가 봐요. SUV다운 그런 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리어 램프도 이렇게 딱 네 개로. 네. 네. 여기도 또 네, 여기도 이제 또 똑같이 전면부와 같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 예,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 포토글라스 네. 요 형상하고 이렇게 빗살해서 몰딩 같은 게 이렇게 탁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캐릭터 라인도 위로 그러니까 꽂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안 어색했나 봐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는 저는 괜찮은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네. 이 도어만 보면 또 이상한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측면이 심심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파놨나? 저 라인은 하나만 있었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약간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위에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네. 우린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네. 디자인은 뭐. 일단 뭐 일단 전면부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면부에서 보는 느낌도 좋고, 네.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라인이 이 라인이야. 여기죠, 여기. 이 라인. 저도, 야, 저도. 이게 여기에 황금 각도야. 네. 저도 여기가 더 네.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넥소 2세대 모델의 느낌이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대의 아이덴티티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 개수를 위해서 부드러우면서 둥글려 놓은 저런 글래스 마감도 그렇죠. 되게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직선과 또 SUV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잘 조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SUV의 단단함을 녹여내면서도 그 안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기저항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긴 했습니다. 또 옆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둥그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기가 네.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들어가 이렇게. 덕트 만들어 놓고요.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죠? 네. 트렁크는 뭐 적당하네요. 네. 뭐이 크기의 차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부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 길이는 좀 깊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 네, 지원하고요. 전동 트렁크고요. 네. 괜찮다. 네. 마감도 깔끔하니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를 한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V12이 있네. 그러네요. 실내 V12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실내 V12과 100W 네. 이 PD 충전은 기본으로 이제 가져가는 현대차의 특징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다른 제조사들도 뭐 저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뭐 타겠죠. 예, 여기 여기 마감 진짜 좋다. 이게 지금 쿠션감이 심하진 않은데 여기가 볼륨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레탄인데 네. 꼭 가죽 재질로 이렇게 그죠. 해서 쿠션 만들어 놓은 것 약간 같아요. 그런 느낌. 여기도 그러네. 이거는 좀 하네요. 여기는 쿠션이 좀 더 네, 있는데 쿠션이 좀 더 있네요. 여기도 가죽 마감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뒷좌석에 통풍이 있는 거예요? 뒷좌석 통풍이 들어가 있어. 뒷좌석에 통풍이 와. 뭐야? 이야. 우와. 뭐지? 뒷좌석에 고급이지 뒷좌석에. 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풍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홀이
아니 충전도 힘든데 그러니까. 시원해야지. 그죠. 이게 열불 나잖아. 충전소 많지 않으면 열 시키라고. 맞네요. 예. 공간은 한번 어우 괜찮네. 좀 의외의 구성이 있는데 터널이 있어. 저도 여기 좀 이게 아무래도 탱크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네. 그런 라인들 수소 공급 라인도 있고 어차피 네. 있어야 되는 터널이니까 거기에다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생제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하이브리드 용도에 맞는 그 정도 용량 1.5kW하고 그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음. 위에 비전 루프 아 그러네요. 예. 꽤 길게 있어요. 앞에. 그러네. 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요건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게 동시에 적용돼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위치가 아이오닉 6처럼 네. 딱 저 위치. 사실 저 위치 좋거든요. 12.3인치, 12.3인치 네, 두 개로 네, 한번 돼 있고, 여기 대시보드가 소파 이렇게 머리가처럼 돼 있어. 네. 오야. 그 안쪽에는 뭐 패브릭 재질인가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네네. 거실 분위기가 나더라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6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 베젤을 네. 디자인 쪽으로 한 투톤 컬러처럼 이렇게 줘가지고 네. 약간 색다른 느낌으로. 근데 네. 베젤이 너무 좀 두꺼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거를 또 어떤 디자인 요소로 가져간 것 같아요. 의도는. 보시면은 밑에까지 선을 끌어내렸거든요. 네. 꼬리를.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충전구가 2개예요. 이야. 2개. 너그럽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USB-C가 없나요? 이 안에 있네. 안에 있네요. 100W가 2개 있고 그러네요. 데이터선이 있어요. 네. 100W PD 충전 총 4개. 그리고 여기 저거는 지문도 지문. 있고요. 네, 지문 인식 센서. 네, 2개. NFC 기능을 지원하는 패드 하나, 일반 무선 충전 패드 하나 2개. 충전 패드 2개. 좋네요. 네. 네. 거기에다가 스티어링 휠은 뭐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의 마감재가 되게 독특해요. 네. 우레탄인데 그리고 또 인조 가죽 비슷하게 해서 처리를 해놨는데 스테치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베이지로 해놓으면 정말 깔끔하고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네. 스티어링 휠 워머나 ESC 버튼이나 트렁크 버튼이나 그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수소 충전구 그러네요. 열 수 있게. 커버 열 수 있는 것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오르간 페달이네요. 악셀레이션. 오르간 페달이네. 아이오닉 5보다는 안 돼? 도어 레치 부분하고 네. 또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구성, 메모리 구성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출력구 그 위에 있고 또 윈도우 패널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디지털 룸미러 들어가 있고 네. 위에 조명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바이저 이렇게 되어 있고 스웨이드로 이렇게 마감이 딱 되어 있어서 천정 마감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2열 공간도 넓어요. 꽤 넓어요. 2열 공간은 지금 이게 여기 삐뚤에 맞춰졌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터널은 네.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소 탱크가 들어가야 되고 수소 공급 라인이 들어가야 되고 되니까. 이게 마치 사륜구동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레일이나 네. 연결부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연차에 마치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 시스템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좀 단점이라. 이거 지금 재밌는 게 네. 이게 어쨌든 전시용으로 네.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차를. 네. 이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거 누르면 위에 거 나오고요. 어. 이거 누르면 밑에 거 나오는데 어. LED가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대만 이렇게 급조해서 만든 거니까. 급조해서 네. 이제 전시용으로 샘플 촬영을 한 거라서 그런 건데 깜짝 놀랐네. 누르고 내가 잘못 눌렀나. 네, 넥소가 이 정도면 2세대로서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이나 고급스러움, 또 성능,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개선을 기대할 만한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열 좌석 보면 네. 되게 많이 눕거든요. 한번 그게 가장 서 있는 거. 예전 같은 우와. 보통 이 정도인데 네. 자, 그 코나 EV랑 뭐 네, 이렇게 네. 1세대 때 보면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 우와. 가만손까지 누워서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러면 음. 되게 편합니다. 그러네. 네. 장거리 갈 때도 네.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2세대 넥소는 뭐 이 정도로 네네. 정리를 하고 일단 실제로 양산 모델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V12이 있었잖아요, 저기. 여기에 실외 V12이 또 있어요. 마치 충전구처럼 돼 있는데 충전구는 반대쪽에 있고요. 네. 우측에는 이렇게 네. V12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V12는 이미 전기차에서 그 실용성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그걸 필요 없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 편리한 네. 게 일반적으로 전기차들 V12 어댑터를 이렇게 네. 꽂아야 되는데 네. 바로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런 전기차로서의 확장 기능을 이제 부정하는 건 네. 스마트폰이 통화만 잘 되면 됐지 뭐 그 외에 기능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되게 잘 해놨네요. 잘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건 이제 수소 충전구입니다. 네, 수소 충전구. 한번 열어볼까요? 저쪽으로. 저기 앞에서 열어야 돼요. 네,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시동을 꺼야만 네. 열리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안전장치가 또 이렇게 한 단계 돼 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차 하면은 뭐 수소 폭발 얘기하는데 뭐 그거랑은 이렇게 크게 연관이 있지 네, 않아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식간에 외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